네,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균열상을 다루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난맥상과 검증 부실, 한미 동맹 사이의 파열음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시겠다면 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국회 보고를 반드시 승인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 파국, 인사 실패, 안보 불안, 한미 동맹 파열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엄정한 검증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실 인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런 결격자들을 정부 최고의 공직자로 임명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 대상자 19명 중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 인사, 부실 검증을 철저히 따지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 할 중대한 책무인 만큼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인사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제가 부적격 신 3종 세트라고 부른 바 있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허위 혼인신고, 논문 표절, 노동관계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비리 의혹도 문제이지만 이 직무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분들은 절대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2006년 그토록 논문 표절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해 결국 끌어내린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도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절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야 3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위해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국회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월, 9월 국회가 되어도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대통령의 미국 행차에 야당이
들러리 설하는 이야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이미 몇 차례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한 적이 있고 외교 안보는 초당적 분야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외교 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시간 낭비, 흠집내기, 나아가서 참고 과정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까? 어제도 오후 늦게 최근 여야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낸 한 장관이 제 방으로 찾아와 방미 동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부의 장관과 수석,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인 이번 방미에 야당 의원들의 동행을 희망한다면 먼저 대통령께서 5대 비리 배제 인사 원칙 포기와 부실 검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명백한 부적격죄에 대한 사전 배제, 국회 존중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저희들도 동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의 폭탄 같은 워싱턴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대단히 위험하고도 무부적절한 발언은 현재 한미 간의 심각한 동맹 균열을 넘어 파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한미 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적전 균열이자 자해 행위를 하는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크게 화를 내며 노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사드 철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어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 같아 걱정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에 그런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을 개인 견해라고 치부하면서 엄중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국제적 연대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규정하고 당장 특보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문 특보의 발언을 개인 견해라고 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겉으로는 문 특보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 특보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미국에 가기 전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술, 짜고 치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상대로 전략을 사전에 슬슬 흘리면서 마음을 떠보는 것이 들통난 것 같아 낯이 뜨겁습니다. 그것도 자칫하면 한미 동맹 자체에 균열을 넘어 파열을 부를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룬다는 것이 위험한 불장난처럼 보여 불안하기만 합니다. 외교 안보는 살얼음판과 지뢰밭을 걷듯이 극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고 한 번의 실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은 대북 유화파로만 채워져 불안하기만 하고 아직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라고 한 분은 처음부터 거절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른 한 분은 자문은커녕 외교안보의 폭탄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6.25 67주년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며 자유한국을 지켜주었고 이후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소위 자주파라고 불리는 낭만적 대북 유화론자와 아마추어 협상론자에 둘러싸여 국가 외교 안보의 결정적 실책을 저지르시기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귀국시켜 해촉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 사드 배치 완료, 북한 핵 포기 정책 고수, 국제사회에서의 강력한 대북 체제 공조,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연합훈련 지속,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훈련 계속 등 한미동맹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와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반대를 밝히며 탈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임기 중 노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석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 수급 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이 대전제되어야 함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 발전을 합치면 현재 국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4.5%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매년 4.4% 늘어나는 상황에서 LNG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는 것이 말처럼 하루아침에 쉽게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과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 절반에 불과한다를 고려하면 탈핵 시대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초 카이스트,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대학 교수 230명이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이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 사이에서 탈원전이 추세라지만 탈원전을 실시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 4국일 뿐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풍력, 수력, 일조량 등 천연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오랜 기간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탈핵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 퇴출을 결정했고 독일은 2011년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가 2달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11시간에 걸친 TV 끝장 토론과 의회 표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전기료가 40% 넘게 폭등하는 후유증을 피하지 못했고 원전 대국인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정지시켰던 원전을 재가동해서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탈핵을 실현한다고 해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인접국인 중국에는 현재 100여 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벌어진다면 편서풍해에 우리나라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탈핵을 내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의 혼란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치는 국민 투표 등을 걸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생 AS센터를 발족했고 지난주에 인천 남동공방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그 결과는 입법에 반영할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은 그 두 번째 일정으로 내일 11시 서울 광나루 비행장을 방문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등 무인 이동체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에 북한 무인기 성주 사드 배치장 촬영을 해서 많은 하늘의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의 기술 개발은 왜 안 되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일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끌어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세금 폭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환경을 구축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호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행정규제 기본법 등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 처리와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뿐인 정책이 아닌 현장 행보를 통해서 진짜 민생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 인사, 부실 검증을 철저히 따지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 할 중대한 책무인 만큼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인사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제가 부적격 신 3종 세트라고 부른 바 있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허위 혼인신고, 논문 표절, 노동관계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비리 의혹도 문제이지만 이 직무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분들은 절대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2006년 그토록 논문 표절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대통령의 미국 행차에 야당이 들러리 서라는 이야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이미 몇 차례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한 적이 있고 외교 안보는 초당적 분야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외교 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시간 낭비, 흠집 내기, 나아가서 참고 과정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까? 어제도 오후 늦게 최근 여야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낸 한 장관이 제 방으로 찾아와 방미 동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부의 장관과 수석,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인 이번 방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 파국, 인사 실패, 안보 불안, 한미 동맹 파열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엄정한 검증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실 인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런 결격자들을 정부 최고의 공직자로 임명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 대상자 19명 중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11회 결국 끌어내린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도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절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야 3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위해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국회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월, 9월 국회가 되어도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균열상을 다루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난맥상과 검증 부실, 한미 동맹 사이의 파열음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시겠다면 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국회 보고를 반드시 승인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